예, 지금 현재 저는 마포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이 된 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작년 3월 달인가요? 제가 입당을 해서 당원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주제는 뭐 얘기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입당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보수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보수정당에서 무엇을 지키고자 이 당에 들어오신 건가요? 예? 예,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과연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의 보수당은 300년이 넘었는데 시작부터가 귀족이나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정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이 험난한 길을 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주의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보수정당을 하는 목적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당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유를? 예? 민주주의 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 다수결 원칙에 정말 충실하잖아요. 다수결로 다 결정하잖아요. 국회에서도 다수결이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전에 2002년도에는 여러분들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린우리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원교육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당원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보면 열린우리당은 자기 당원과 강령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민주화를 계승한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화를 계승한 정당이고요. 그때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요? 박세일 교수가 당 강령을 손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은 건국화 산업화를 이루고 이제는 세계화, 선진화를 앞장서서 이룩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민주화를 계승한 정당과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두 정당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강령 한번 보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당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당 강령에 쓰여져 있을 텐데 안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그럼 먼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자유를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가 무언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유의 반대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인 한동훈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성격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계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화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 반대말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건 내가 배고픈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왕정을 반대해서 왕정이 아닌 걸 택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 왕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고 내가 배고프고 춥더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노예의 생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공부한 것 중에 보면 외거노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귀족이 노예한테 장사를 시켜가지고 바깥에 잘 살게 하는 노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공화주의자들은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비상계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여러분들이 정치의사 표현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할 태도입니까? 여러분을 노예처럼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서서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황당한 정치 지도자가 나섰을 때 분연히 나서서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내 집회의 자유, 내 결사의 자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다. 지금 전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 준동하고 있다는데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그런 정치 세력과 그걸 옹호하는 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힘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김문수라는 분 내지는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적 행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을 깨고 나가는 순간 이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 그런 역사적 전통을 차버릴 수가 없고 그가 갖고 있는 자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내부 투쟁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당원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개인의 자유는 내가 공화국, 대한민국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이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공화국으로 성공한 이유는 로마의 공화국 시민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공화국 시민이 갖는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은 시민이라고 그러죠? 한동훈 당대표가 처음 와서 유행시킨 단어가 뭡니까? 동료 시민입니다. 공화국의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공화국의 시민들이 너무 평등정신, 서로 똑같은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어 습관이 어떻게 돼야죠? 반말해야 되거든요, 사실. 외국 가면은 서로 위아래가 없잖아요. 반말하고 서로 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이걸 반말을 해야 되는지 존댓말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공화주의 정신이 만발한
또는 개인주의 정신이 만발한 사회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걸 저는 깬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심이라는 말을 나왔을 때 정말 전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나고 난 뒤에 전 세계 유럽 사회에 있는 제정 국가를 그냥 나폴레옹 군대가 휩쓸고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지켜야 할 것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얘기들 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서로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이렇게는 자기들 얘기하지 않겠죠. 저는 반대한민국적이다. 아니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해 애착심이 없는 정치 집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국가나 공화국은요, 피와 전쟁을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동족상잔의 비극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싸운 전쟁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사에는요, 반공이라는 DNA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시작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조선 말에 갑자기 1919년도에 3.1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상해에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죽었는데 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왕정 복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공화국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 아시죠? 예, 이승만 박사가 그 전에 그 얘기 해봅시다. 우리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리는 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독립운동부터 시작한 거 맞죠? 그 독립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서대문에 독립문 있죠? 독립문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즉 당시에 조선말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과 가까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앞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고, 그 이승만이 왕정을 폐위하고 공화국 만든다고 저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최초의 사형수 아닙니까? 정치범 중에. 무려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 386 운동권 같은 그런 정말 과격한 운동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즉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선조들이 추구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해양 세력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원했던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를 보던 아시아 전체를 봐서 대한민국만큼 민주화를 실현하고 기회를 주는 나라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북한이 그렇습니까? 또는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본이 그렇게 개방적이고 활기찬 나라입니까? 베트남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선조들이 선조들이 선택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원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도에 사람들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다 안 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상해에서 만든 거고 그것을 계승하겠다고 한 건데, 그 계승하겠다고 한 대한민국이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호국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왕정복고를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여한 사람을 기리고 지키는 것이지 조선시대의 영웅들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복 입은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공화국의 자유시민인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국가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죠? 법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운영되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보장받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니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버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설립 때부터 정통성이 없다. 즉 단독정부로 세워졌기 때문에 통일된 통일만이 우리의 꿈이다. 두 번째, 공산주의라는 표현 안 합니다. 북미 등거리 외교정책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재벌이어서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기득권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내가 보수정당인 이유는 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공격할 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수정당에 여러분들이 당원인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보와 보수정당이 서로 경쟁할 때 보수정당이 국권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그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밑받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 세력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과격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이 굳건하면 그 나라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 국민의힘에 냉전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반공이란 DNA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세력을 말살해도 된다. 말살해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폭력을 사용해서 다 짓밟아도, 거기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짓밟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허용됩니까?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 내지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세력하고 뭘로 이겨야 돼요? 선거로 이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내 편을 더 만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내 주장에 더욱더 동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계엄으로 전부 다 군대 동원해서 싹 잡아들여. 삼천교육대 하던 것처럼 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망상이 지금 국민의힘을 망가뜨렸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진보당의 정당 알죠? 예. 저는 이런 진보당, 기본소득당 뭐 이런 정당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이라이, 괴뢰정당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꼭두각시 정당이죠. 예. 이 꼭두각시 정당인데 거꾸로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숙주입니다. 숙주. 진보당은 사실상 과거 통진당이 바꿔치기 한 정당입니다. 그 당의 정치 지도자인 이석기라는 사람이 생활비서를 성폭행해가지고 진보당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활비서란 말 들어봤어요? 예, 옛날에 목태동이 하던 겁니다. 예, 목태동이 뭐 강청 뭐 이런 사람들을 생활비서로 뒀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다가 지금 저기 사고 나가지고 또 덮는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슨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뭘 진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급진적으로 뭘 바꾸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왜 그렇죠? 세상에 모르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나 발전은 한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구성적입니다.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생각이죠. 저는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변해야 되지만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진보적인 생각 내지는 그런 과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결코 진보적이지도 않고요. 저는 항상 그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수구 반동적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퇴행적인 사고방식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고 온갖 위험의 근원이 저는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얘기를 짧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수정당을 택해서 이 보수정당의 뜨거운 여름날도 고생하시고 자기의 신념 체계를 잘 갈고 닦아서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정당에 참여를 했고 내가 과연 꿈꾸는 게 뭐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오늘 질문을 잘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참여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로 민주공화국의 동료 시민으로서 평등한 개인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여러분들 겁니다. 국가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포기하고 나가면 돼요. 절대적으로 나한테 아주 무슨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바 있어서 뜨거운 여름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당내 투쟁, 내부 투쟁이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질 건데 이 당내 투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겨서 국민의힘을 먹어서 우리의 꿈을 한 발 한 발씩 이루겠다. 그것이 곧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하는데 함께 하는데 고맙습니다.